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했고요. 미국 3대 지수 상승세를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FOMC가 없는 4월 시장은 다소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시장의 관심도 FOMC보다는 부채 한도 협상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재무부의 재원이 급격하게 고갈되면서 예상보다 더 빨리 디폴트가 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마르면서 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미국에 파산하진 않겠지만 이러한 긴장감은 시장의 자금 흐름은 바꾸곤 합니다. 우리는 이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선물이 매수, 매도, 양방향이 가능한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투자, 오늘도 해외 선물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신세계는 선경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이 시작됐고요. 이번 한 주도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월요일 빼고는 매매하시기에 굉장히 조금 적당한 그런 한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매매 성공하실 수 있게 그리고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게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견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매매하기 좋은 한 주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시장의 시황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슈까지 잡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견 마스터의 노란톡도 지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지금 골드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일부터 S&P, 나스닥, 파운드, 유로까지 주요 통화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22시 32분 미증시 개장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분봉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0.23% 상승하면서 13,12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방향성 없이 개장 전 프리장에서는 이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이 실적 호전 기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굉장히 개별 업종과 종목 이슈에 민감한 반응 보이면서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쭉 퍼오르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장과 함께 더욱더 급격하게 분봉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으로 경기 둔화가 일부 완화된 점도 오늘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분봉상 좀 기역자로 꺾이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미증시 개장과 함께 장대 양봉 2개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0.18%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상품들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골드만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의 4월 제조업 또 서비스업 PMI 모두 양호하게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달러와 국제금리 모두 상승하면서 우리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서비스업 PMI 지표 개선으로 강세 보여주는 모습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상품 시세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함께 선견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먼저 나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0.18%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투자 전략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네, 차트 보면서 설명 좀 잠깐 드릴까요? 네. 자, 차트를 조금 길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조금 길게 하면 자,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수렴과 발산이 있죠? 수렴과 발산 부근입니다. 수렴과 발산 부근이 돼서 지금 일단 21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모습 일단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가 이제 발산 지역이죠. 발산 지역. 발산 지역이 된 다음에 여기가 지금 수렴 지역.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수렴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금 매수 쪽으로의 발산 지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2023년에는 매수 쪽으로의 발산,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응축하는 수렴 구간, 그 다음에 매수 쪽으로 일단은 발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먼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차트를 조금 이번에는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전문가인 제가 봐도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박스장을 일단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 5일선과 21선이 지금 키스를 했죠. 맞닿아드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 현물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삼각수렴 된 다음에 위로 터지느냐 아래로 터지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건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이 부분이 뭡니까? 수렴의 구간이고, 수렴의 구간이 될 것이고, 이 수렴의 구간에서 위로 터지느냐 밑으로 터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떤 차트의 기술적 분석 같은 건데 이거를 조금만 더 크게 제가 놓고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21선을 이 음봉이 일단은 이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이 21선을 터치를 했는데 종가를 보세요. 종가가 21선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종가가 지금 21선 밑에 있다. 종가가 지금 21선 밑에 있거든요. 이 양봉의 캔들. 이 양봉의 캔들의 종가가 21선 위에 있으면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21선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이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보자라고 하면 어차피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현재 뭡니까?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박스를 치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설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도찌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양봉 도찌에 어떤 캔들의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21선을 위로 타지 못했어요. 종가상으로. 이게 21선 위로 탔으면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가는 이런 큰 흐름이 나왔을 텐데 21선을 지금 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캔들이 21선을 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음 캔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캔들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에서 수렴이 됐죠? 5일선과 21선이 지금 5일선과 21선이 수렴이 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지우겠습니다. 네. 5일선과 21선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일단은 터져줘야 되는 라인은 맞습니다. 아, 네. 그럼 항상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수렴 네네네. 이후에 발산이 나오겠군요. 네, 그래서 네. 이 봉이 굉장히 오늘 중요하죠. 이 봉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이 위로 간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탈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지지선 테스트를 쭉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매수 매도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일단은 드릴 수 있겠고요. 분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시작한 지 한 30분밖에 지금 안 됐는데요. 뭐 혼조라고 일단은 볼 수도 있죠. 예, 혼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봉은 차차 제가 지금
이 생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일단 진입 탑전이나 이런 거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굉장히 혼조다. 그리고 혼조 장세가 오늘 기점으로 매수 매도로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투자 전략 선경 마스터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계속 박스장에 갇혀있는 모습 함께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바로 이 발산의 입구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매수 또는 매도로 발산될 차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혼조된 시장인데요. 오늘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0.49%가량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최근 하락에 따라 좀 되돌림세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일 투자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경 마스터님. 네. 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시면 분봉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분봉상으로는 지금 조금 오르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자, 제가 2주 전부터 그려드렸던 이런 박스장의 모습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 상단은 제가 얼마를 잡아드렸나요? 83.62달러, 그리고 하단은 69.76달러 정도. 자, 여기에서 일단은 뭡니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근거는 뭐예요? 작년 11월부터 박스를 친 모습을 지속적으로 일단은 보여왔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오일을 볼 때는 항상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놓고 봤을 때 기본적 분석은 뭡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한 것. 자, 여기에서 크게 갭 상승을 했죠. 뭐 때문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 때문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 때문에 오일 가격이 하루 만에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약발이 조금 약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많이 뜨질 못했어요. 이게 정말 오펙의 감산 이슈가 물론 이제 갭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만 쭉쭉 뻗는 그림이라고 하면 이 라인을 이제 벗어났을 거죠. 제가 그려드린 이 라인을 벗어났을 겁니다. 근데 계속 옆으로, 계속 캔들들이 옆으로 가면서 이 라인을 벗어나지 못했고,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전고점을 살짝 깨는 이런 모습만 보이고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일단은 저점들이, 여기 보세요. 저점들이 일단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저점을 안 깨고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73.80달러입니다. 73.80달러. 자, 여기 보세요. 박스 장인 거는 맞는데 어때요? 저점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83.70달러. 83.70.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자, 요겁니다. 네. 저가가 73.80달러입니다. 예, 73.80달러. 여기죠? 73.80달러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하고 여기에서 가격 형성이 되는지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셔야 된다. 여기가 73.80달러.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73.80달러 근처까지 일단은 기술적으로 내려올 이런 룸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지금 양봉 두 개 나오는 것들은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 단순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말씀드린 73.80달러를 80달러까지 와서 이거 지지받는지, 지지받으면 뭐예요? 여기에서 73.80달러와 83.62달러 사이에 어떤 가격대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면서 캔들을 그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도 현재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73.80달러까지 저점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일에 대한 전략 그리고 지금 상황 함께 체크해 봤고요.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골드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마이너스 0.12%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골드도 사실은 제가 나스닥하고 같이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차트를 제 뒤에 있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나스닥 일봉 차트 그리고 뭡니까? 골드 일봉 차트입니다. 거의 엇비슷하죠? 네, 엇비슷합니다. 네. 나스닥과 골드가 지금 엇비슷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커플링이 되든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항상 매일매일 이거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체크하시는 그런 연습을 일단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도 뭡니까? 아까 나스닥하고 똑같아요. 나스닥하고 똑같습니다. 자, 매수존과 매도존 그리고 매수존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현재 박스장 수렴장입니다. 박스의 수렴장이고요. 여기에서 캔들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 밑으로든 위든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봉상으로 항상 기준을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가장 먼저 뭐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일단은 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분봉상으로 보면 이게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이고 이게 뭡니까? 골드입니다. 나스닥과 골드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11시 반 이후로는 지금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자,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골드는 지금 어떻게 포지션을 정하셔야 되나요? 일단은 매도 쪽의 포지션. 일단은 매도 쪽의 포지션을 정하시는 게 좋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위쪽으로 발산 나왔고요. 뭡니까? 수렴 나왔죠. 박스장 치면서 수렴의 단계. 그 다음에 뭐죠? 매도 쪽으로 발산이 나왔어요. 자, 항상 차트 가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렴과 발산의 반복이다. 수렴과 발산의 반복이기 때문에 발산 나왔고 수렴 나왔고 발산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수렴. 이 정도에서의 수렴, 그 다음에 뭡니까? 위든 아래든지 여기에서의 발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12시, 1시에 추세가 또 한 번 굉장히 크게 터지는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박스 치는지 횡보 치는지 일단은 보신 다음에 12시 넘어서 매매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예요? 발산 다음에 매도 쪽으로 발산 다음에 지금 수렴의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매매는 일단은 수렴의 구간에서는 안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일단 지켜보시고 다시 매매하셔라. 방향성 정해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골드는 매일매일 거래하기 전에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함께 봤는데 바로 커플링이 되고 있죠. 현재 지금까지는 지금 매도 방향으로 발산을 하고 있지만 곧 이어서 수렴 방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관망을 하고 12시 이후에는 방향성을 정해서 한번 매수나 매도 진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요 상품들 이 시세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1시간 이후에도 밤에도 내일도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경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붙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3월 PCE가 나옵니다.
또한 한동안 뱅크런에 시달렸던 퍼스트 리퍼블릭을 비롯한 이 지역은행들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미국 정부 디폴트 우려가 증폭되어 1개월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풍족한 단기 국채 매수세가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1개월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지난 21일 연 3.314%로 마감하면서 2022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정책 금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야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990년 이후 4번의 긴축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은 대체로 정책 금리가 근원 CPI를 2에서 4% 이상 넘어선 이후에야 끝이 나는 패턴이 반복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기 위해서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정책금리 수준인 5%대 초반까지 하락하거나 정책금리가 5%대 초중반 수준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헤드라인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선경 마스터와 함께 이 기사 하나씩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시작, 이제 실적 발표도 남아 있고요. 주요한 이슈 3월 PC까지 있는데요. 우리 남아 있는 앞으로 일정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이죠. 예, 일단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4월입니다. 4월에 중요한 것들 일단 제가 좀 뽑아왔고요. 여러분들 지표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개가 나오는데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찍어드린 지표만 보시면 돼요. 별 3개짜리 중요도 별 3개짜리 investing.com 기준으로 요 딱 3개만, 별 3개짜리만 일단 보시면 되고 제가 찝어드린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 너무 많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에 도움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월요일 빼고 지표들이 다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지표들이 일단은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기에 굉장히 좀 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내일은 일단은 뭡니까? 22시 30분에 건축 승인 건수 지표가 일단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제작을 했어요. 영상을 하나 좀 제작을 했고 지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표 교육에 관한 영상을 일단은 제작을 했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오시면 영상 지금 제작해서 편집 들어가 있거든요. 따끈따끈한 영상 며칠 있다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건축 승인 건수 일단은 화요일에 있죠. 모든 버블 그리고 모든 자산의 버블, 모든 자산 버블의 꺼짐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이 건축 부동산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서 일단은 어떤 전조 증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건축 승인 건수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비자 신뢰지수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있죠? 신규 주택 판매. 건축 승인 건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주택 판매. 실예로 들면 이런 거죠.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주택 판매가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늡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지수는 올라가는 거고 주택 판매 지수가 부진하다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럼 뭡니까? 지수는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표 해석을 하시고 지표를 분석하시면 된다.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고요. 자, 수요일 날 근원 내구재 수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지표와 판매지표가 있거든요. 판매지표가 있고요. 판매지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기 근원 내구재, 주택 판매, 건축 승인 등등 일단 이렇게 있다. 그래서 수요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표 있는 날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동성이 많은 이런 지표 있는 주에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 자, 그리고 목요일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분기 GDP가 나옵니다. 분기 GDP가. 자, 제가 지표 3대장이라고 좀 일컫는 것들이 있어요. 지표 3대장. 지표 3대장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비농지표가 있고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있고 두 번째가 실업률이 있습니다. 실업률. 실업률 지표.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GDP입니다. GDP. 분기 GDP입니다. GDP는 여러분들 다달이 GDP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잘 보신 겁니다. GDP는 다달이 나오는데요. 자, 분기 GDP는 어떻게 되죠? 1, 2, 3, 4분기까지죠. 그 세 달에 한 번 나오는 이 GDP가 진짜 GDP고 그 전에 것들, 그 후에 것들은 뭡니까? 수정입니다. 수정사항. 수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기 GDP가 가장 중요하고 이 분기 GDP를 수정한 것들이 이제 5월 달에 나오고 6월 달에 나오고 7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나오는 이 1분기 GDP가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GDP다. 자, 그래서 제가 지표 3대장이라고 부르는 것들, 비농, 실업률, GDP 중에 이 분기 GDP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들 변동성 크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매매하시는데 뭐예요? 굉장히 좋으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GDP, 그리고 목요일에 터줏대감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 있고요. 자, 목요일날 23시에도 뭡니까? 잠정주택 매매가 있습니다. 잠정주택 매매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정주택 매매라는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잠정주택 매매. 자, 잠정주택 매매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 때 첫 번째 뭐를 합니까? 계약금을 걸죠. 그 다음에 뭐 중도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잔금이 있을 겁니다. 미국도 잔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중도금을 일단은 제외시키고 자, 계약금과 뭐예요? 잔금인데 계약금을 내고 아직 잔금 입금을 안 한 게 잠정주택 매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잔금까지 다 치르면 뭡니까? 계약이 완료된 건데 매매가 완료된 거죠? 매매가 완료된 건데 잠정주택 매매. 잠정이란 뜻이 뜻을 좀 상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계약금을 내고 잔금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일단은 통상적으로 걸리죠. 그 사이에 어떤 금융 시스템의 문제나 은행의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금을 입금을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잠정주택 매매가 이 단계에서 올랐는데 마지막에 잔금 입금을 못해서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정주택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잠정주택 매매는 뭐라고요? 계약금은 냈는데 잔금을 아직 치르지 못한 그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 중간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주택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이거를 제가 지금 꼼꼼히 지금 짚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2023년, 2024년에 어떤 위기의 순간 금융위기나 어떤 위기 혹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오면 잠정주택 매매가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뜰 겁니다. 거기 대비해서 제가 이것도 지금 많이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드리고 있으니까 잠정주택 매매 개념에 관해서는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된다.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예. PC, 소비지출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지출 물가지수. 소비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근데 PCE는 뭐예요? 광의의 개념,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CPI는 협의입니다. 협의. 이거는 거의 모든 서비스 업종, 서비스 품목을 다 광의적으로 크게 포함을 하고 있지만 CPI는 뭡니까? 500개예요. 500개. 그래서 뭐예요? 절대적인 어떤 중요도를 따진다라고 하면 PCE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페드에서 물가 산정을 할 때, 물가 산정을 하고 금리 어떤 예측을 할 때 보는 지표는 뭐예요? PC입니다. PC. 그런데 왜 CPI가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이게 9.1%까지 갔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떴기 때문에 뭡니까? PC보다는 CPI가 조금 각광을 받는 건데 원래는 뭐예요? 클래식하게는 PCE가 페드에서 어떤 물가에 대한 지표를 삼을 때 PC를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판매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굉장히 중요한 GDP까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이때 매매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표 일정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지표 일정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두 번째 기사까지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사죠. 미국의 디폴트가 우려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기사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 마스터의 의견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드렸고 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뭐 주말 특강이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영상 올려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디폴트는 제가 안 온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면 정치적으로도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디폴트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승자가 없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전부 다 패자가 되기 때문에 디폴트는 오지는 않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 이런 기사가 왜 자꾸 뜨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뭐예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디폴트 얘기가. 자, 그러면 인사이트를 항상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디폴트 우려가 커지자 단기 국채 수요가 급증을 한다. 자, 디폴트 우려가 커지는데 왜 단기 국채 수요가 급증을 할까? 왜 단기가 급증을 할까? 당연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뭡니까? 단기 국채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고, 1개월입니다. 1개월 만기 미 국채 금리가 3.3%를 일단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다?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인사이트를 보셔야 될 게, 자, 국채금리 그리고 뭡니까? 최저치, 요거를 일단 보셔야 돼요. 자, 디폴트 우려가 커지니까 왜 단기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자, 여러분 항상 이 주식이든 현물이든 선물이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죠. 뭡니까? 채권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일단은 아셔야 되는데, 채권 강의만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 자리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뭐예요?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든 현물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 해외 선물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있어요. 자, 뭐죠? 채권 금리와 뭡니까? 채권 가격에 관한 상관관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자, 채권도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따른 겁니다. 자, 어떤 채권에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가격은 오르겠죠. 자,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뭐 당연합니다. 채권을 모르시면 그렇게 될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정말 쉽게 그냥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양봉 같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채권이라고 쳐요. 채권이라고 치면 됩니다. 채권은 뭘로 이루어졌나요?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진 이런 고정된 봉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채권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의 가격. 원금을 채권의 가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었어요. 수요가 늘면,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자, 고정돼 있는 봉입니다. 고정돼 있는 봉에서 뭐예요?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만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자 이꼬르 금리라고 봤을 때 채권 금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원래 여기였는데 채권 금리가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은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채권 금리는 낮아집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채권의 공급이 늘었어요. 자, 공급이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가격은 원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만큼.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는 맨 처음에 여기였죠. 근데 뭡니까? 이자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자는 이렇게 되죠. 이자를 금리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하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겁니다. 자,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은 뭐예요? 큰 봉이다. 그리고 여기는 채권의 원금 이꼴 가격이다. 여기는 뭡니까? 채권의 이자다. 채권의 이자 이꼴 뭐예요? 금리다.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네. 그러면 명확하죠? 자, 단기국채 수요가 급증을 했어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 채권 이자는 어떻게 돼요?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예요? 1개월 국채 금리가 3.3%를 기록했고 이게 뭡니까? 최저치다. 내려갔으니까 최저치.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1개월 만기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단기 채권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니까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채권 뉴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 채권 시장은 현물 시장, 선물 시장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채권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채권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 트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지식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 경제기사, 모든 경제기사 독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채권 교육 영상도 띄워드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세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장에서 다음 긴축의 키는 이 근원 CPI에 달려 있다는 의견인데요. 네, 선경 마스터는 이미 PCE 발표가 앞둔 상황에서 우리 다음 긴축의 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일단은 네. 앞으로 좀 가야 되는데 네, 앞으로 가질 좋습니다. 않네요. 자, 그냥 할게요. 네.
네, 한 번만 다시.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생방송의 묘미죠? 네. 자, 데이터로 본 미 긴축 사이클, 금리가 근원 CPI 넘어서야 끝난다라는 건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제가 네. 네, 이미 언급을 했었죠. 네. 이미 제가 6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요 4번 정도 방송을 해드린 겁니다. 예, 제가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라는 이 방송을요 2022년 10월 말에 해드렸고요. 11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경제 방송에서 제가 해드렸고요. 노란 톡방 계신 분들 주말 특강에 11월 22일 날 정도에 제가 해드렸어요. 언제요? 2022년에.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니라는 타이틀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금리의 상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항상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 인플레이션보다 CPI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로 뭡니까? 눌러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2주 전에 제가 방송해드린 거예요, 또. 보시면 돼요. 제가 노란 톡방 계신 분들 올려드릴게요, 이거. 들어오세요. 네. 이미 6개월 전에 일단은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는 사람이죠.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뻔히 보이는 내용인데 6개월 후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경제지에. 한번 제가 다시 짚어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으나 일단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1시간 100분짜리예요. 100분짜리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항상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더 큰 기준금리로 그것을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예를 들면 1970년대 후반에 빨간색입니다. 14.5%의 살인적인 물가를 어떻게 잡았어요? 19.1%의 더 살인적인 기준금리로 5년 만에 잡았어요, 여러분. 자,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자, 이때 19.1%였어요. 불과 지금 몇 년입니까? 40여 년 전에 기준금리가 19.1%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준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5%죠? 기준금리가 5%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침체가 5년 만에. 네. 그렇죠? 5%인데. 불과 40년 전에 19.1%였습니다. 정말 높았네요. 네. 제가 이 금리 상단을 알고 싶니라는 방송을 하면서 강조드렸던 거, 이 폴 볼커에 대한 일대기, 어떻게 미국이 이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았는지, 그리고 폴 볼커가 이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은 다음에 US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었는지에 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요겁니다, 요거. 자, 이거의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금리입니다, 금리. 자, 금리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자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뭡니까? 정책금리,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CPI를 2%에서 4% 정도 넘어선 이후에야 끝이 나는 패턴이 반복됐다. 예. 제가 이것만 하고 일단은 지금 이슈를 끝낼게요. 뭐냐면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크로스 되는 그래프. 이게 뭐예요? 떨어지는 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좀 잘못 그렸네요. 자, 이 크로스 되는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뭡니까? 물가입니다. 물가. 밑에서 위로 가는 건 뭡니까? 금리예요. 기준금리. 크로스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지금이죠. 저는 헤드라인 CPI 기준입니다. 자, 이 기사와 제가 방송한 것의 딱 하나 차이.
저는 헤드라인 CPI를 기준으로 한 거고 이 기사는 뭐예요? 근원, 코어 CPI를 기준으로 한 것뿐. 어떻게 됩니까? 크로스되는 지역이 있을 거다. 그게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금리 5.0%고 물가 어떻게 돼요? CPI, 헤드라인 CPI 5.0%입니다. 크로스 됐죠? 그럼 여기에서 끝낸다고요? 아니요.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더 올린다고요. 그러면 물가 떨어진다고요. 여기에서 접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물가는 소폭이라도 더 떨어질 것이고 금리는 뭐예요? 5.0%에서 한두 번은 더 오를 것이다. 한두 번 더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 더 오르면 5.5% 정도 되겠죠. 어라운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100분짜리 영상 있습니다. 주말 특강을 한 100분짜리 영상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지금 그냥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띄워드릴 겁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경 마스터와 함께 이 주요 헤드라인들 정확하게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느꼈겠지만 정말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시장 이슈 시황 정확하게 잡아가시면서 이 기사 내용도 이미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장을 붙잡고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한 번이죠. 우리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경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매매 일지인데요. 나스닥에서 무려 284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골드와 5일 홍콩 항생에서는 화면과 같이 수익과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총 수익률 14.1%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4월 17일과 4월 22일에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에서 무려 340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15.8%로 마감했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우리 선경 마스터와 함께 4월 10일이 있었던 이때 주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함께 매매 일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무려 나스닥이 284틱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거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한 670틱 정도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670틱 정도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어려운 장이에요. 사실은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여러분들 원칙만 일단은 아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22시 30분에 뭡니까? 장이 시작을 하고 이평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22시 30분에 지금 장이 시작을 하고 나서 뭐예요? 여기에서 21선 기법이죠. 21선을 터치한 양봉의 종가 진입. 여기서 종가 진입하시면 됩니다. 종가 진입하고 뭡니까? 자동 익절로 수익 크게 일단 내시는 이런 방법.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수렴과 발상 기법. 수렴과 발상. 5일선이 21선을 넘는 이 지역에서 뭡니까? 양봉의 종가 진입해서 자동 익절하는 이런 기법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내시면 일단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나스닥 이번 달에 670틱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이 기법 그리고 매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기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경 마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정말 투자 전략도 알아봤고요. 중요한 시황 기사도 함께 점검해봤고요. 매매 일지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경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경 마스터의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차트에 대한 정확한 기법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방송 내용처럼 시황에 대한 정확한 기사 이슈
이슈,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말 시장 너무 어렵다, 너무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늘 방송 통해서 성경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 바로 붙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마스터와 함께 봤는데요.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